안녕하세요. 아재부동산TV 이소장입니다. 여러분은 선수관리비나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누가 납부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선수관리비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관리비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될 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은 사람 또는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후불로 정산이 되다 보니 아파트를 처음 신축하였을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공용시설 관리 용도로 사용할 돈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축 공동주택이 준공 후 입주를 시작하면서 1, 2개월분의 관리비를 소유자들로부터 미리 예치금을 받는 것을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선수관리비 금액은 일반적으로 평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만 선수관리비가 없는 아파트도 있고 최근 완공되어 입주한 아파트일수록 선수관리비가 높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 시 선수관리비는 누가 낼까요? 소유자인 집주인이 내야 하는 거라 세입자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집주인이 바뀔 때에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예치 확인증을 발급해달라고 해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돌려받고 매수인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절차상 편의를 위해 잔금날에 선수관리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선수관리비를 예치할 때 받은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럼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무엇일까요?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를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항목을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건물 외벽이 도장이 벗겨지고 엘리베이터도 교체 시기가 되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나 수리를 하려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입주민들로부터 적립금 형태로 미리 받아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데 왜 세입자가 내고 있냐라는 말들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 세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갈 경우 임대차 기간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실에 확인하셔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이를 반환해 줘야 합니다. 집주인은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꼭 반환해 줘야 하나요? 2016년에 선고된 법원 판례를 보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바로 집주인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꼭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거주기간에 따라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돈으로 돌려줘야 하니 간혹 정확하게 잘 모르는 집주인이 내가 꼭 반환해 줘야 하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반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반환을 못할 시에는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했지만 세입자를 약자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련해서는 이를 강행하는 규정의 내용은 없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보는 것이죠. 당사자 특약 내용을 우선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즉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따로 특약으로 기재했다면 추후에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상담사례집 및 법률구조공단 유권해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 충당금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특약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 형사채권은 5년입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민사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즉 10년 이내에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선수관리비는 매매할 때 최초 1회만 납부되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관리비는 매도 시 내가 납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은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죠. 하지만 선수관리비는 매매할 때 최초 1회만 납부하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관리비는 매도 시 내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수선비로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